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과나무 잎을 이제 병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잡기 힘든 것이 이제 갈반병, 그 다음에 탄저병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명드릴 것은 이제 그런 병들을 어떤 약재를 살포해서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병들을 보면은 이제 곰팡이균들이죠. 균류들입니다. 균류들이 거의 많고, 그 다음에 세균은 이제 화상병이죠. 화상병이고, 또 뭐 바이러스 병도 있고, 바이로이드 뭐 이런 병들, 그 외에도 뭐 또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갈색무늬병을 하면은 그 균류들이 잎에 침입해서 잎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갈색무늬병인데, 갈색무늬병을 보면은 일단 갈색무늬병이 어떤 것이 갈색무늬병인지 병을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 그래서 이 갈색무늬병은, 저무늬병은 이제 점으로 형성되어 있고, 갈색무늬병은 이제 불균식적인 막 이렇게 도들도들하게 막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잎이 돌기 같은 그 작은 알맹이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비벼보면 이제 약간 도들도들해요. 이것이 이제 갈방병입니다. 그래서 이 갈방병은 이제 부정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갈방병입니다. 갈방병은 약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이제 보르도액 이렇게 치는데, 이 보르도액 살포할 때는 이 날씨를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한 3일 정도는 치고 나서 3일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맞아가지고 잎이나 과일에 약을 쳤을 때 맞아가지고 바싹 말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탄저병은 6, 7월 상순에 과일이 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점. 그 정지형 병반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정지형 병반이 딱 발생해서 요렇게 점이 찍힌 것은 일단 이런 탄저병은 이제 중생 중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있으면 따가지고 땅에 파묻어야 돼요. 땅에 파묻고, 그럼 그 탄저병이 이제 오는 시기 같은 것을 이제 보려면은, 그 주변에 이제 아카시아가 있으면은, 거기 아카시아에서 이제 그 잎이 노래져요, 잎이. 그래서 그 이파리를 가서 살펴보면 잎이 노래지는 것만은 탄저병이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그 아카시아 나무 잎에 병반이 생겨요. 시커먼 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40m 정도에 보통 있다 하면은 바로 병균이 날아옵니다. 탄저병이 이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아카시아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이런 정지형 병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캡탄, 다코닐, 후론사이드, 이런 약재들은 저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제죠, 예방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이제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문의 나귀병은 5월 낙화가 된 꽃이 떨어지고 과일이 맺히는 그 시점에 이제 이 발병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반점이 생긴다든가, 전문이죠,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 포리옥션, 노브랄, 이런 약재를 살포해서, 근데 이 노브랄이라든가 포리옥신은 이제 전문의 낙엽병이 아주 특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재, 다른 그 병에는 그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요. 갈반병에는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반병이 온 상태에서 우리가 뭐 실바코 있죠. EBI 계입니다. EBI 계통, EBI 계통, 살림꾼이나 실바코, 파레다스, 카리스마, 이런 그 약재를 치면은 도리어 그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약재는 칠 때 잎이 병이 없을 때 약재를 써서 아주 조금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약재를 쳐가지고 잎을 떨어지게 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일단 8월 정도 돼서는 약재를 이걸 쳤다고 하면은 잎이 우수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일은 끝나는 거죠. 과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병이 있더라도 과일 딸 때까지는 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또 뭐 과일 색깔도 낸다든가 당도도 높인다든가 또 거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숲이나 뭐 과피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나중에는 거기서 만든 것이 그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서 저장 11월 달 돼서 이제 저장하게 되겠는데 그러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약재를 보면은 우리가 전기 방제 때도 이런 그 EBI 약재가 8월 뭐 7, 8월 돼서 작년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약재가 편성돼 있어요. 병이 있는데 쳤다. 그런 걸 밴드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병이 있는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재가 방제가 나와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그냥 실바코니 뭐 살림꾼 이런 거 내다 치니까 잎이 병이 있는 잎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사를 폐랑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BI계는 잎이 병든 잎은 떨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안 들었을 때 아주 뭐 혹간가다 이렇게 뭐 갈반병 살펴보고 저는 뭐 이렇게 봐서 아주 뭐 그야말로 한 나무에 한두 개 정도 보인다 이러면은 약재를 쳐도 되겠죠. 그 정도 떨어져도 되니까. 그러나 병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EBI계는 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막 비도 오고 하고 이러면은 약재를 칠 때 굉장히 뭐 걱정이 되고 하니까 막 3일 있다 치고 막 5일 있다 치고 막 그건 물론 뭐 날씨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또 전착제를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거 고려해야 되겠지만 보통 특별히 이렇게 약재를 살포하는 경우 이런 것은 뭐 2, 3일 간격, 뭐 3, 4일 간격 이렇게는 너무 조급하게 치는 것이고 이 간격을 조금 신경 써서 한 6, 7일 간격으로 해서 특별 살포하는 것은 약을 오늘 쳤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외에 우리 정규 방제는 정규 방제 날짜를 우리 약을 사오게 되면 정규 방제 날짜를 작년에 천 거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날짜에다가 그 약을 동그라미 쳐놓고 날짜를 써놓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뭐 10일이면 10일, 12일이면 12일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해서 1년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이렇게 특별 또 방제를 한다든가 4일 방제를 해야 할 때 이때는 7일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예방제를 칠 때는 전착제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착제를 넣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이세님이나 안트라콜, 캡탄, 폴메, 다코닐, 델란, 베프란, 네오보르도, 모판, 망코제보 이런 것은 예방제죠. 예방제도 우리가 또 델란이라든가 또 전착제가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델란이나 다코닐 이런 것은 부착성과 그 내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착제를 넣을 필요가 없고 그 외에는 전착제를 넣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칠 때는 그 육아기 때 치면 또 안 되죠. 그 과일이 솜털이 나와 있는 건데 그다가 전착제를 고착제를 내서 쳐놓으면은 과일이 그 동록이 엄청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착제를 하면 이제 고착제도 있고 확산성도 있고 확 퍼져나가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약재를 치실 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약재, 그 전착제도 전착제는 이렇게 치면 고루 이제 그 물의 장력을 없애가지고 이제 고루 막 퍼지게 나가게. 그 물과 기름 뭐 이렇게 이파리 말리면 이러면 물이 말리잖아요. 그 말리는 거 없게 하는 건 계면 활성제입니다. 핵계면 활성제. 그래갖고 모든 농약에는 다 그게 들어있어요. 실제가 조금씩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제 때로는 이제 더 넣어가지고 치기도 하죠. 그런데 또 꼭 필요 없는 그런 약재는 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침투성 약재,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침투 이행성 이런 약재는 전착제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투성은 이파리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착기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